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9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어갖고 1권을 여러분, 이게 2000 문제인데 지금 482번밖에 안 되죠? 한 700번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잘라서 한 3권 정도로 하고 싶은데, 4권으로 나누면 뭐 500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유형별 문제 23-1-1인데 GRE 문제고 별표 3개 줬어요. 별표 3개 줬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어렵다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로 뭐 틀려도 여러분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Johnson, never 이렇게 나왔고 ignore 무시하지 않았다. stand 무시 뭐 어쩌고 저쩌고 never가 나오는데 이건 뭐가 나올지를 모르죠. 막혀 있으니까. stand decent mandated by 회사 정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품위 있는 행동의 기준을 무시하지 전체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직 안 나오니까. 뒤에 보니까 if 나와 있고요. 쭉 쳐져 있어요. compliance 따르는 거죠. fly 그쪽으로 접혀가는 거죠. 그쪽으로 휘어져 가는 거니까 따르는 거죠. instructions 상관으로부터의 지시죠. 지시를 따르다. 그것이 enabled him 그로 하여금 to do so 대신 받아서 대형체 앞에 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죠. 무시하는 게 무시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받는 게 이걸 거예요. 뭐 다른 거 받을 게 없어요. Whatever the effects on his subordinate 부하들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게 부하들에 대한 이게 여러분이 might be가 maybe might be인데 과거니까 might be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Whatever the effects of on his occasion might be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whatever 쓰인 것은 부하들에 대한 그 일이 따라 그렇게 하는 게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은 뭐 그까짓 거 뭐 어떤 영향이 있든지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영향에 상관없이. 이건 나쁜 거죠. 영향에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준을 뭐 했다는 거죠? 품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기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무시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시했다가. 그런데 어려워요. 우선 A번을 보면 데인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를 배우면서 데인드라는 표현 어려워 참 고생 많이 했던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데인드. 자, never, B번, attempt가 나오면 무시하려고 결코 시도도 안 했다. 그럼 무슨 영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intended, 의도한 적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러면 영향에 상관없으면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의도조차도 없었다. 이건 아니겠죠. 의도조차도 없었다. 의도조차 없었다. 뭐 얘기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단어를 보면 tacit도 그럴 듯해요. tacit. 이것은 근데 tacit이라는 것은 말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말이 없는 tacit.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조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니에요. half-hearted는 마음이 반쯤 같다는 것은 냉담한 거예요. 얘네들이 사고방식으로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따른다. 근데 직접적으로 따르려면, 직접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뭐, 이거 좀 그럴듯하지도 않고, literal,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따르는 거죠. 말 그대로 따르는 거. 사실 이거는 표현을 알면 조금 쉬워져요. 스크루플이 이게 바닷가에 난 네모진 작은 자갈들을 말해요. 마음속에 그게 생겨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거체 꺼리낌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결코 꺼리낌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결국 꺼리끼지도 않고 무시해버렸다 이런 거죠. 영향이 뭐든지 간에 그냥 무시하고 했다 이런 거죠. 꺼리낌 없이 했다. 그래서 D번이 답인데 이거 어렵죠? 여러분이 feigned는 위장된 따름. 이거 좀 아닌 거죠. 이 위장된 따름은 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는 A번을 골라서 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대인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워요. 그럼 내려가서 조금 배운 다음에 해보죠.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직설법
과거 조건, 즉 인정 과거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if 나오고 여기 enabled도 썼잖아요. enabled도. 여기 if 절에 enabled도 과거가 나왔는데 이게 가정법이 아니고 당연히 직설법 과거죠. 직설법 과거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앞에도 다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이것도 과거형이니까. 그런데 이 직설법 과거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하게 이럴 경우라면 있고, 그런 경우라면 인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정을 하고 하는 가정법 조건을 리얼 컨디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의 그 상사들로부터의 지시를 따르는 게,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게, 그가 그렇게 하는 게, 따르게 하는 게 가능하게 한다면, 무시하는 거죠. 가능하게 한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whatever the effects는 요 whatever might be가 생략이 된 건데,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든 이런 건 영향에 상관없이라는 뜻에 가까운 거예요. 붙이는 영향이 어떠하든, 요것도 영향이 영향이 있든 말든 이런 식인 거예요. 뉘앙스가, whatever는. 그래서 요 whatever를 또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요건 이 문법 구조에서 whatever의 의미 자체를 좀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풀이를 해준 거예요. 영향이 뭐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들의 지시를 글자 그대로 따르기 위한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그 미친 영향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품위는 기준을 무시하기를 망설인 적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서 자, 여기 not scruple to 뭐하지 망설이지 않다. 스크루플이 모난 작은 가갈 라프 패블이에요. 마음에 생기는 모난 자갈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마음 심이니까 망설임, 꺼리낌이죠. decent conduct 품위 있는 행동, literal 대인이 나왔어요. 대인. 자, 자존심을 버리고 뭐뭐하다 또는 황송하게도 또 내려와서 아래에서 하사하다, 내리다, 주다 이런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뭐뭐하다. 참 이게 어려워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Do something one considered to be beneath one's dignity. 자기의 dignity. 자존심이죠, 이게. 자존심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의역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굳이 하자면. 근데 이게 디그누스, 이게 워티 가치가 있는데 디그나리. 이게 가치 있다고 판단하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디그니티로 보시면 쉬워요. 대인 D는 빼고요. 디그너 D-E-I-G-N이 D-E 빼면 D-I-G-N이잖아요. 디그너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라고 의역되는데 나트와 함께 흔히 쓰여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보다는 의역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말 말게 자존심을 내세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다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인 자체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정문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세워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트이 없는 경우에는 대인 자체를 디그니티, 존귀함, 황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he didn't even deign to give us another 머리를 끄덕여 동의하는 것조차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하면 이 의역해놓은 걸로 보면 자존심을 버리고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자기 미치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I will not deign to reply. 자존심이 있지?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을 내세워 뭐뭐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또 Mandy was the only person who deigned to speak. 황송하게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긍정문이어도 황송하게도 나에게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She deigns to reply to my letter. 그녀가 황송하게도 내 편지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때는 황송하게도 했을 때 아주 놀랐다 이런 거죠. 다음에 feigned는 거짓 꾸며내는 것이고 feign이 가장하다 이 뜻이에요. pretend하고 같아요. 요 밑에 예문은 안 명해야 되고 테시스는 안무고의, 테시터는 과묵한 뜻이고 하티는 마음이 반쯤 가는 거는 냉담한 거, 열성이 없는 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올라가 보죠. 다시 올라가 봐서 A번 보죠. A번 데인들라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존심을 내세워 무시하는 법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존심을 내세요.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는 법이 없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 A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자존심이 있지 이걸 난 무시할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라는 걸로 의역을 하게 되면 이 A번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언으로 따랐다 이것도 될 듯 싶잖아요. 그래서 A번이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C번이라는 수거를 알고 있으면 좀 쉬운데 모를 때 A번이 왜 안 되는지를 알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인의 뜻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뒀을 때만 네이티브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별표 3개 준 문제예요. 저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무시할 수가 없어. 결코 자존심이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아유 영향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거죠. 상관없이 무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거리낌이 있어서 무시하지 않았다잖아요. 양심의 가책으로 뭐뭐 하는 법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D번 스크루플은 이게 꺼리낌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꺼리낌이 없이 무시했다. 스크루플 양심의 가책 never 없이 무시했다. 이해되시겠죠? never scruple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양심의 가책 없이 무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존심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완전히 다른 뜻이죠.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해두는 수밖에 없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483번이네요. 별표 하나 줬네요. DNA를 발견, 그리고 유전자 코드, 제네틱 코드를 발견한 것이 did not, 초기 과학적 가설, 더 이전의, any early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전의 과학적인 그런 가설들을 못마지 않았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이지, if any는 원래는 있다 한더라도 조금밖에 없다는데 그냥 우리말은 정말이지 거의 없었다 그러는 거죠. To be moved aside, 옮겨 내칠 만한 갈등이 되는 이론이 없었다는 거죠. 갈등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뭐예요? 교체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리를 비우는 거죠. 자리를 교체하는 거. 명료하게 하다, 확인하다, 무시하다, 컴플먼트 보완하다, 보충하다 다 아닌 거죠. 뭐 여러분 해석할 때 이건 뭐 if any만 남긴 건데요. 생략한 거. 정말이지 거의로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be moved, 제쳐놓을 모순된 이론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전에 거의 조금이라도 이전의 과학 가설을 대체하지 않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484번 바이올로지스트 헨리는 재능 있는 뭐뭐다. 그는 즐긴다. 특정한 사실들을 넘어서 일반 원칙들에 대해서 좀 사색하다, 추론하다 이런 거죠. 일반 원칙까지 하는 사람은 이론주의자이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쉬운 문제죠. 교조 독단주의자,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그리스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컨설턴트 하실 거고. 프라드지는 이건 라틴어에서 온 신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데 프로드는 앞으로고요. 신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여러분이 달라이 라마를 보면요, 뭐 이전 세대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린데도 말이죠. 아주 예측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를 다시 태어난 거다 뭐 그러는데 이기가 이게 말하다 이 뜻인데 어려워요. 아무튼 답은 2번 쉬워요. 좀 내려가 보죠. speculate는 이론적으로 추측하다, 사색하다, 투기하다 이 뜻도 있는데 스페켈에서 온 거예요. 스페켈은 보는 거죠. 안경 아시죠? 아무튼 스페큘라, 워치타워, 이게 관망대죠. 살피는데 스페큘라리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주 좋은 장소에 보는 건데 오늘 잘 보고 추측하거나 사색하거나 투기하는 거죠. 자, 프라더지, 천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짐, 전조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라틴어로 프로드는 앞이란 뜻이고요.
이그넘이 여러분이 IO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분이 전에도 얘기했죠. OST로 끝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IO에는 주어가 없죠. 얘네들은 주어는 인칭으로, 그 어미가 어떻게 바뀌냐. O가 붙었다. OST니까 주어는 I인 거예요. 그 I say라는 건 IO가 say라는 뜻이에요. IO. 근데 이게 뭐 IO가 결합이 되면서 뭐 좀 바뀌었다는데 좀 어렵잖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배워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기를 좌우지간 프라드까지 나왔으니까 이기를 마라다이 뜻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신동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조짐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외워두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건 그냥 뭐 라틴어원 배워봤자 도움이 잘 안 돼요. 변화형 스페링의 변화도 심하고 이건 뭐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필요한 거죠. 뭐 제 수준인 거 중간 단계여서 조금 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저번에도 외우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외우는 단어를 많이 아무 생각 없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도그마티즈, 도그마가 원래 이 그리스 도케인이 좋아 보인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 건데, 쓰임 굿입니다. 국이 아니고, 이거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많으면 견해가 생기는데 자기 생각만 맨날 하면 독단론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에도 별 상관은 없죠. 이런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